우리 팀 신입사원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번 이 팀에 발령받은 김성은, 박유미, 최다혜입니다. 저는 에드오피스 SNS직이 오세주입니다.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드오피스 부팀장 송다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기 혹시 회의실 어떻게 가는지 아세요? 회의실 가려고 하셨는데 좋아요. 회의실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감사합니다. 회의 열심히 하세요. 여기 이 부분 이렇게 하는 거 어때? 이거 네 목소리랑 딱이야. 너무 좋다. 성은이 완전 지니어스야. 나를 그렇게 해줘. 근데 내가 여기 잘 살려서 다시 말해볼게. 그러면 내 PPT 좀 봐줄래? 정렬만 고치면 완벽해. 알겠어. 어디서 딴 거야 이거? 완벽해. 완벽. 알겠어. 역시 우리 좀. 진짜 맞아. 야 근데 여기 이렇게 그냥 진행해도 되겠지? 그렇게 하자. 그래. 너 PPT는? 그냥 이대로 진행하려고. 진행해. 유미 영상은 어떻게 했어? 영상 나 대신 해줄 사람. 그럼 안 뽑지. 싫어. 우리 지금 못한 지 얼마나 된 거지? 아니야. 나 진짜 못한다. 5일이나 지났어. 일단 PPT 그냥 이대로 진행할게. 에휴 지겨워. 야, 나 좀 잘게. 나도 너무 한다. 일어나. 그래도 우리 잘했어. 우리 발표만 완벽하게 하면 진짜 괜찮을 것 같아.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에드가에서 단짠 밸런스를 맡고 있는 솔티 캐러멜조입니다. 저희는 오세주, 성단 헬퍼님들과 박유미, 최다혜, 그리고 발표를 맡은 저 김성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소통이 필요한 당신에게 전합니다. 가나출판사와 함께 이야기하다 기획안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콘텐츠 마케팅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본 분들도 계시고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헙스팟에서 진행한 2020 마케터 조사에 따르면 마케팅 전략 중 콘텐츠 마케팅이 가장 중요하다는 답변이 무려 60%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2019 출판산업 트렌드 역시 독자를 위한 디지털 콘텐츠 개발의 중요성을 핵심으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콘텐츠 마케팅이 주요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출판업 역시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과거 출판사들은 단지 책을 출간하는 데 그쳤다면 지금은 트렌드에 맞춰 변화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들만의 콘텐츠를 각각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 예로 주요 25개의 단행사 출판사에서 매출액 12위를 위치하여 있는 민음사가 있습니다. 민음사의 경우 2018년 대비 2019년 영업이익이 약 22% 감소했습니다. 줄곧 1위를 기록해왔지만 이렇게 떨어진 영업이익에 따라 2019년 유튜브 채널 민음사TV를 개설했습니다. 채널을 개설한 민음사의 마케팅부 인터뷰에 따르면 민음사의 알려드림이라는 콘텐츠는 세계 문학의 작가와 책을 소개하는 콘텐츠인데요. 따라서 올고듬이라는 민음사의 브랜드 퍼스널리티를 담았다고 언급했습니다. 여기서 브랜드 퍼스널리티란 브랜드가 가진 개성을 뜻합니다. 브랜드의 정체성을 담은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개념도 포함하고 있는 것인데요. 따라서 이러한 브랜드 퍼스널리티의 전달을 통해서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하고
더불어서 기업의 이미지를 시장에 더욱 오래 남기게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출판업 역시 디지털 콘텐츠의 중요함을 인식하고 실제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디지털 마케팅의 필요성이 커진 지금 SNS의 주 사용 연령층을 공략할 필요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SNS 사용 연령층은 여성과 남성을 합쳐 20대가 22.9%, 30대가 22.4%로 가장 많았습니다. 즉, 이 두 세대를 합쳐서 약 50%에 가까운 비율을 기록한 것을 보아 2030 세대가 SNS의 주 사용 연령층이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평소 일상생활에서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라고 답한 비율이 20대는 67.2%, 30대는 64%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2030 세대가 SNS를 이용하는 목적으로 친구와의 교류라는 답변도 63.2%로 가장 높았습니다. 결국 이는 외로움을 해소하고자 SNS를 이용하는 2030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네, 바로 소통입니다. 소통을 통해 그들의 외로움과 그들이 직면한 상황에 직접 공감해 주는 것인데요. 부동산 어플 다방의 경우 2015년부터 타겟층과 소통하는 마케팅을 펼쳐왔습니다. 또한 작년에는 자취 사연을 에피소드한 광고 캠페인을 제작해서 2030의 자취생들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결과적으로 2019 한국 소비자 브랜드 평가에서 최고의 브랜드 대상을 수상했고, 따라서 저희는 소비자의 마음을 끌기 위해서 소통이 꼭 필요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마음을 채우는 시간, 가나와 함께하다라는 컨셉 메시지를 제안합니다. 이는 가나 출판사와 함께 2030의 마음에 공감을 채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를 통해 소통이라는 가나 출판사의 브랜드 퍼스널리티 확립을 위한 타겟 맞춤형 전략을 기획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께 가나 출판사가 전하는 작은 소통의 메시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희의 컨셉 영상 보시죠. 당신의 하루를 견뎌낸 불안함, 고단함, 초조함을 알기에 가나 출판사가 함께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채워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영상 잘 보셨나요? 네, 그럼 이어서 앞서 말한 컨셉을 바탕으로 인지, 각인, 확산에 따른 IMC를 기획했습니다. 인지 단계에서는 5초 광고를 기획했습니다. 5초 광고는 유튜브 영상 광고로 책장을 넘기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책을 넘길수록 페이지에는 힘이 되는 한마디와 그에 어울리는 그림, 그리고 ASMR과 같은 안정적인 소리가 함께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5초라는 짧은 시간 동안 가나 출판사가 전하는 힘이 되는 소통의 메시지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각인 단계에서는 키워드 고민 상담소와 유튜브 라이브, 라이트 영상 콘텐츠를 기획했습니다. 키워드 고민 상담소는 심리 상담사와 가나 출판사 직원이 함께 출연하여 심리 내용을 가볍게 이야기하고 가나 출판사의 책을 추천하는 영상 콘텐츠입니다. 먼저 유튜브 커뮤니티 댓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고민 키워드를 받습니다. 그 후 공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키워드 또는 좋아요 수가 많은 키워드가 주제로 선정됩니다.
예를 들어 외로움이 주제로 선정되었다면 심리상담사는 외로움과 관련된 심리 내용을 가나출판사 직원과 함께 가벼운 느낌으로 풀어갑니다. 그 후 가나출판사 직원이 주제인 외로움과 관련된 가나출판사의 책을 간단한 소개와 함께 추천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약 15분 정도의 영상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또한 본 영상은 지속적으로도 업로드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2030이 다 함께 공감하는 고민 키워드를 정하고 감정과 직결되는 심리를 바로 이 전문가가 직접 건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2030에게 더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면서도 가나출판사만의 브랜드 인식 제고와 더불어 인지도 상승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나이트 라이트는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라이브 참여자와 함께 짧은 시 한 편을 쓰는 영상 콘텐츠입니다. 2030의 참여를 위해 저녁 8시에 본 콘텐츠가 진행이 되는데요. 라이브 화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타자기를 치는 진행자의 손만 나오게 됩니다. 또한 화면 한쪽에는 진행 시간을 배분한 진행표가 함께 나오게 되는데요. 처음 15분은 시를 구상하고 댓글로 시 올리기, 그 후 20분은 함께 베스트 시 선정하기, 그 후 20분은 베스트 시 타자기로 치기로 약 1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먼저 라이브 전에 진행사 측에서 책 한 권을 골라서 해당 책의 키워드 또는 인상 깊은 문장 하나를 선정합니다. 그 후 예를 들어서 오늘의 책 어른의 일, 어른과 관련된 시를 자유롭게 써주세요 라는 제목을 설정합니다. 그 후 타자기로 키워드인 어른을 치면 라이브가 시작되고 참가자들은 자신의 댓글 하나에 자신이 구상한 시 한 편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 후 진행자와 참가자는 올라온 여러 개의 시를 함께 읽고 진행자는 실시간 댓글 소통으로 베스트 시를 선정합니다. 그렇게 선정된 두세 편의 시를 타자기로 치고 나면 라이브가 종료됩니다. 이 콘텐츠는 한 달에 2회에서 3회 정도 진행될 계획이며 그중 한 번은 작가님과 함께하는 특별 게스트 편으로 구성했습니다. 이렇게 참가자들은 서로의 글을 함께 공유할 수 있고 실시간 댓글로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참여형 콘텐츠로 도서 홍보와 함께 유튜브 채널 활성화까지 이어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확산 단계에서는 후이즈, 블랭크, 인더북 서비스를 준비했습니다. 스토리형 방식의 질문을 통해 독자를 파악하고 독자에게 어울릴 만한 책 속 캐릭터 유형을 추천한 후 그 결과에 어울리는 가나출판사의 책을 추천하는 서비스입니다. 사이트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되 인스타그램 스토리로 홍보하는 스토리 스푼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서비스 이용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인스타그램 링크로 접속한 사이트에 들어가 후이즈 인더북 서비스 표지가 나오면 시작 버튼을 눌러 시작합니다. 그 후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나오는 질문들은 서로 연결이 되는 스토리형으로 구성됩니다. 첫 질문인 여가 시간 누구와 함께하고 싶으세요? 그 후에 함께하고 싶다면 어떤 것을 하고 싶나요? 처럼 이전 대답과 연결될 수 있는 내용으로 질문이 구성됩니다. 마지막엔 예를 들어서 걱정이 너무 많은 소심한 주인공, 잠깐이라도 걱정을 덜어보세요 라는 문구가 나오게 되고 그 결과에 어울리는 이미지, 의미, 느낌과 관련된 가나출판사의 책이 함께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 연장선으로 자신의 결과를 캡처한 사진에 가나출판사를 태그하고 인스타그램 스토리로 올리는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추첨을 통해 당첨자는 자신의 결과에 나온 책을 상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언택트 문화의 영향으로 테스트형 마케팅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을 보아 가나출판사의 책을 자연스럽게 노출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타겟층의 참여를 동반하여 바이럴 마케팅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고 따라서 도서의 구매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일상 속
가나출판사와 함께 작은 소통을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